제9장 거울 앞의 전사. 자기 대화의 재구성과 내면 독백의 전환. 당신은 자신과 어떤 대화를 나누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내면 독백을 인식하지 못한다. 그것은 마치 숨 쉬는 것과 같다. 항상 일어나고 있지만 의식하지 않으면 존재조차 모른다. 그러나 데이비드 고긴스는 이렇게 말한다.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화는 나 자신과의 대화다. 그리고 나는 그 대화의 내용을 바꾸는데 수년이 걸렸다. 그는 자신의 첫 변화의 순간을 이렇게 회상한다. 나는 욕실 거울 앞에 섰다. 나는 체중 135kg의 해충 방제 기술자였다. 나는 거울 속의 자신에게 말했다. 너는 뚱뚱하고 게으르고 사기꾼이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나는 둘러대지 않았다. 나는 날 것 그대로 인정해야 했다. 만약 당신이 아무것도 모르고 인생에서 뒤처지고 있다면 나는 멍청하다 고 말하라. 그리고 엉덩이를 움직여 일하러 가라. 이것이 고긴스가 발명한 책임의 거울, 어카운터빌리티 미러이다. 그러나 여기서 결정적인 질문이 제기된다. 자기 비판은 어디까지가 성장을 위한 도구이고 어디부터가 자기 파괴인가? 이 지점에서 데이비드 고긴스의 책임의 거울 전략은 캐럴 드웨의 성장 마인드셋 이론, 마틴 셀리그만의 학습된 낙관주의, 엔젤라 더크워스의 그릿 이론, 그리고 인지행동 치료의 핵심 원리들과 정확히 수렴한다. 그들은 모두 하나의 동일한 진실을 발견했다. 당신이 자신에게 말하는 방식이 당신의 현실을 창조한다. 책임의 거울, 고긴스가 발명한 자기 대면의 기술. 고긴스는 자신의 거울 앞 선언이 단순한 자기 학대가 아니었음을 분명히 한다. 그는 거울 주변에 포스트잇을 붙이기 시작했다. 그 포스트잇에는 그의 목표뿐 아니라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취해야 할 작은 단계들이 적혀 있었다. 외부의 인정을 받기 위해 거짓말하지 않기, 3km 달리기. 그리고 그는 매일 그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약속을 점검했다. 고긴스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종종 목표를 세우고 심지어 적기까지 하고 서랍에 넣어 잊어버린다. 당신의 목표를 눈에 보이는 곳에 두어라. 매일 그 목표를 향한 동기를 재충전하라. 책임의 거울의 핵심은 두 가지다. 첫째, 진실을 직면하라. 당신의 현재 위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라. 둘째, 그 진실 위에 행동 계획을 세우고 매일 점검하라. 자기 연민 없이, 자기 기만 없이, 자기 합리화 없이. 시카고 대학의 연구는 이 전략의 효과를 입증한다. 장기 목표를 쫓는 사람들이 즉각적인 작은 성공을 경험할 때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전반적으로 더 성공적이라는 것이다. 작은 과제를 체크하고 승리를 기록하고 즉각적인 성취감을 느끼는 것. 이것이 책임의 거울이 작동하는 메커니즘이다. 고정 마인드셋의 함정. 드웨키 발견한 자기 이미지의 감옥. 캐럴 드웨크는 스탠퍼드 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로서 수십 년간의 연구 끝에 인간의 사고방식을 두 가지로 분류한다. 고정 마인드셋, 픽스드 마인드셋은 재능과 지능은 타고나는 것이며 변하지 않는다고 믿는 사고방식이다. 성장 마인드셋, 그로스 마인드셋은 재능과 지능은 얼마든지 성장할 수 있다고 믿는 사고방식이다. 그에게 가장 충격적인 발견은 이것이다.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실패를 자신의 정체성으로 해석한다. 나는 수학을 못해. 라는 선언은 단순한 사실 관찰이 아니다. 그것은 나는 영원히 수학을 못할 사람이다. 라는 정체성의 선언이다. 드웨크는 이렇게 말한다. 우월감에 도취된 선천적 능력자들은 열심히 노력하는 법이나 역경을 딛고 일어서는 법을 배우지 못합니다. 그녀의 연구에서 능력을 칭찬받은 학생 중 40%의 아이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자신의 점수를 가짜로 높여서 적었다. 자신에게 재능이 있다고 믿는 아이들은 부족한 것을 창피하게 여긴다는 것이다. 너는 똑똑해. 라는 말이 거짓말을 하게 만든 것이다. 고정 마인드셋의 핵심 문제는 이것이다. 당신은 자신을 보호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을 감옥에 가두고 있다. 고긴스는 이 감옥을 책임의 거울 앞에서 정면으로 마주했다. 그는 나는 멍청하다 고 선언했다. 그러나 그것은
나는 영원히 멍청할 것이다. 나는 정체성의 선언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는 지금 이 순간 이 분야에 대해 아는 것이 없다. 는 현실 인식이었다. 그리고 그는 그 인식 위에 성장 마인드셋을 구축했다. 나는 아직 네이비실이 아니다. 나는 아직 100마일을 달리지 못했다. 드웩은 이 아직 위 힘을 강조한다. 똑똑하다의 정확한 뜻은 똑똑해지다입니다. 어제 몰랐던 것을 오늘 알게 됐다면, 지난주보다 아는 게 많아졌다면, 작년보다 아는 게 훨씬 많다면 나는 똑똑한 사람입니다. 학습된 무기력. 셀리그만이 발견한 포기의 학습. 마틴 셀리그만은 1967년계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학습된 무기력, 런드 헬프리스니스 개념을 발견했다. 첫 번째 집단은 버튼을 누르면 전기 충격이 멈췄다. 두 번째 집단은 어떤 행동을 해도 충격이 멈추지 않았다. 세 번째 집단은 충격을 전혀 받지 않았다. 이후 모든 개들에게 단순히 장벽 하나만 넘으면 충격에서 벗어날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되었다. 첫 번째와 세 번째 집단의 개들은 곧바로 장벽을 넘었다. 그러나 두 번째 집단의 개들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들은 바닥에 엎드려 충격을 견딜 뿐이었다. 탈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었음에도 셀리그만의 결정적 통찰은 이것이다. 무기력은 학습된다. 그리고 학습된 것은 해제될 수도 있다. 셀리그만은 개들에게 반복해서 탈출에 성공하는 경험을 제공했다. 처음에는 도움을 주고 점차 스스로 탈출하도록 유도했다. 그리고 개들은 다시 장벽을 넘기 시작했다. 셀리그만은 이렇게 결론지었다. 무기력은 학습된다. 그러나 희망도 학습된다. 당신이 포기하는 이유는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다. 당신은 단지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학습했을 뿐이다. 고긴스는 이 학습된 무기력의 순간을 정확히 기억한다. 네이비실 훈련에서 나는 차가운 바닷속에 서 있었다. 나는 이미 20시간 동안 잠을 자지 못했고 얼음처럼 차가운 파도가 내 얼굴을 때렸다. 나는 떨고 있었다. 내 몸은 말했다. 그만해. 여기서 나가자. 너는 할 수 없어. 그 순간 고긴스는 자신에게 질문했다. 이 고통은 영원히 계속될 것인가? 그리고 그는 답했다. 아니다. 지옥주는 5일 동안만 계속된다. 지금은 견디기 힘들지만 이 순간은 지나간다. 그는 무기력을 거부했다. 그리고 희망을 선택했다. 그릿의 공식. 더크워스가 증명한 노력의 복리 효과. 앤젤라 더크워스는 펜실베이니아 대학의 심리학자로 성공을 예측하는 가장 강력한 변수가 재능이 아니라 그리트임을 발견했다. 그녀는 그릿을 이렇게 정의한다. 매우 장기적인 목표에 대한 열정과 인내. 그러나 더크워스의 진짜 혁명은 그릿을 수학 공식으로 표현한 데 있다. 재능 곱하기 노력는 기술. 기술 곱하기 노력는 성취. 더크워스는 이렇게 말한다. 이 공식은 노력이 2번이나 곱해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재능은 한 번만 작용하지만 노력은 기술을 만들 때 한 번, 그 기술을 성취로 전환할 때 또 한 번 작용한다. 이것이 재능보다 노력이 더 중요한 이유다. 이 공식은 고긴스의 40% 법칙을 과학적으로 입증한다. 당신이 더는 못하겠다고 느낄 때 당신은 재능의 한계에 도달한 것이 아니다. 당신은 노력의 40% 지점에 서 있을 뿐이다. 남은 60%의 노력은 당신이 포기하지 않기로 선택했을 때만 발현된다. 더크워스는 그릿을 기르는 4가지 전략을 제시한다. 첫째, 매혹을 개발하라. Develop a fascination. 당신이 그릿을 키우고자 하는 분야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라. 그 분야의 미묘한 차이들, 복잡한 층리들, 아직 풀리지 않은 질문들에 매료되어라. 둘째, 매일의 개선을 만들어내라. Make daily improvements. 타인과의 경쟁은 무의미하다. 당신이 경쟁해야 할 상대는 어제의 당신이다. 작은 진전을 측정하고 기록하라. 셋째, 더 큰 목적에 집중하라. Focus on a greater purpose. 더크워스의 연구는 쾌락보다 목적이 훨씬 더 강력한 동기임을 증명한다. 넷째, 성장 마인드셋을 개발하라. Develop a growth mindset. 당신의 능력은 고정되어 있지 않다. 노력과 학습과 전략을 통해 당신은 계속 성장할 수 있다. 자기 대화의 재구성.
인지행동치료의 핵심 원리. 인지행동치료, 카그너티브 비헤이비어럴 테라피, 위 핵심 명제는 이것이다. 당신의 감정과 행동은 사건 자체가 아니라 사건에 대한 당신의 해석에 의해 결정된다. 우울증과 불안장애로 고통받는 사람들은 왜곡된 인지 패턴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실패를 영속적,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보편적, 모든 것이 잘못됐다. 개인적, 내 탓이다. 으로 해석한다. 그러나 이 인지 패턴은 교정될 수 있다. 셀리그만은 이를 학습된 낙관주의로 발전시켰다. 낙관주의자는 나쁜 일을 일시적, 지금만 그렇다. 구체적, 이 부분만 잘못됐다. 외부적, 상황 탓이다. 으로 해석한다. 고긴스는 이 인지 재구성을 자신의 언어로 표현한다. 그는 자신의 뇌가 보내는 신호를 해석하는 방식을 완전히 전환했다. 이 고통은 나를 죽이려는 것이 아니다. 이 고통은 나를 성장시키려는 것이다. 그는 자신의 내면 독백을 나는 할 수 없다 해서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로 바꾸었다. 핵심 믿음의 발견, 거리두기의 기술. 학습된 무기력을 극복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자신의 부정적인 핵심 믿음을 인지하는 것이다. 나는 수학을 못하는 사람이야. 회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어. 나는 연인으로서 부족한 사람이야. 이러한 생각들은 단순한 순간의 감정이 아니다. 그것은 오랜 시간 반복된 경험과 부정적 피드백을 통해 형성된 핵심 믿음이다. 그러나 핵심 믿음을 바꾸거나 없애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그것은 너무 오래되고 너무 깊게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전문가들은 거리두기를 제안한다. 핵심 믿음을 적당한 거리에 두고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다. 거리두기를 하면 그동안 나를 지배하고 있었던 핵심 믿음도 결국 내가 가진 하나의 생각에 불과하다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핵심 믿음은 나가 아니다. 나에게는 더 다양한 측면이 있다. 나와 핵심 믿음 사이에는 충분한 공간이 있다. 고긴스는 이 거리두기를 책임의 거울 앞에서 실행했다. 그는 나는 멍청하다. 는 핵심 믿음을 인지했다. 그러나 그는 그 믿음에 자신의 정체성을 고정시키지 않았다. 그는 그 믿음과 자신 사이에 거리를 두었다. 나는 지금 이 순간 아는 것이 부족하다. 그러나 나는 배울 수 있다. 작은 성공의 축적, 새로운 믿음의 건설. 핵심 믿음과 거리두기에 성공했다면 다음 단계는 실천적이다. 작은 성공 경험을 쌓는 것은 학습된 무기력을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나의 가치에 맞는 작지만 확실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함으로써 나와 핵심 믿음 사이에 생긴 공간에 새로운 믿음들을 쌓기 시작하는 것이다. 고긴스는 매일 아침 4시에 일어나 3km를 달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1km도 버티기 힘들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매일 조금씩 훈련량을 늘려갔다. 그리고 그 작은 승리들이 쌓여 그를 진정한 네이비실로 만들었다. 더크워스는 이렇게 말한다. 그만두는 대신 매일 꾸준히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결심해야 합니다. 변명하지 않고 계속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인다면 성공할 운명입니다. 자기 대화 통합 전략 5 이론이 만나는 지점. 데이비드 고긴스, 캐럴 드웩, 마틴 셀리그만, 앤젤라 더크워스. 그리고 책임의 거울. 성장 마인드셋, 학습된 낙관주의, 그릿 공식, 핵심 믿음 거리두기. 그들은 서로 다른 언어로 말한다. 하나는 네이비실에 거친 함성이요. 하나는 스탠퍼드 석학의 40년 연구 성과이며 하나는 긍정심리학의 창시자가 발견한 과학적 통찰. 또 하나는 그릿이라는 개념으로 성공의 공식을 완성한 심리학자의 실용적 전략이다. 그러나 그들이 도달한 결론은 한 지점에서 정확히 수렴한다. 첫째, 자기 대화는 훈련 가능하다. 고긴스는 자신의 내면 독백을 바꾸는데 수년이 걸렸다고 고백한다. 드웩은 마인드셋이 변화할 수 있음을 증명한다. 셀리그만은 낙관주의가 학습될 수 있음을 실험으로 입증한다. 둘째, 진실 직면은 자기 학대가 아니다. 고긴스는 나는 멍청하다 고 선언했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 혐오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변화를 위한 출발점이었다.
드웩은 고정 마인드셋이 왜곡된 자기인식을 낳는다고 경고한다. 진실을 직면하지 않는 한 당신은 결코 진실을 넘어설 수 없다. 셋째, 정체성은 고정되지 않는다. 드웩은 똑똑하다는 말이 똑똑해지다를 의미한다고 말한다. 고긴스는 아직이라는 단어를 자신의 언어에 추가했다. 나는 아직 네이비실이 아니다. 정체성은 결과가 아니다. 정체성은 과정이다. 넷째, 작은 승리가 큰 변화를 만든다. 셀리그만은 학습된 무기력이 해제되기 위해서는 반복된 탈출 성공 경험이 필요함을 발견했다. 더크워스는 매일의 개선이 그릿의 핵심 전략이라고 말한다. 고긴스는 거울에 붙인 포스트잇의 작은 약속들을 매일 점검했다. 고긴스는 이렇게 말한다. 사람들은 내가 두려움이 없다고 생각한다. 나는 두려움이 없다고 말한 적이 없다. 나는 단지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행동한다고 말했다. 드웩은 이렇게 말한다. 똑똑하다는 것은 타고난 재능이 아니다. 똑똑하다는 것은 똑똑해지는 것이다. 셀리그만은 이렇게 말한다. 무기력은 학습된다. 그러나 희망도 학습된다. 더크워스는 이렇게 말한다. 재능 곱하기 노력는 기술. 기술 곱하기 노력는 성취. 노력은 2번 곱해진다. 당신의 거울은 무엇을 말하는가? 당신은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자신과 어떤 대화를 나누는가? 당신은 자신의 부족함을 직면하는가? 외면하는가? 당신은 나는 할 수 없다. 고 말하는가? 나는 아직 배우는 중이다. 고 말하는가? 당신의 핵심 믿음은 무엇인가? 당신은 어떤 문장을 수년간 반복하며 자신을 정리해왔는가? 그 문장은 진실인가? 아니면 당신이 그냥 믿기로 선택한 것인가? 당신의 작은 승리는 무엇인가? 당신은 오늘 어떤 작은 목표를 세웠는가? 당신은 그 목표를 달성했는가? 아니면 내일로 미루었는가? 고긴스는 135kg 위 해충 방제 기술자에서 세계에서 가장 강인한 전사가 되었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부정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한계를 합리화하지 않았다. 그는 거울 앞에 서서 진실을 직면했다. 그리고 그는 그 진실 위에 새로운 정체성을 건설하기 시작했다. 한 번이 3km 달리기, 한 번이 얼음물 참기, 한 번이 포기하지 않은 날. 그 작은 승리들이 쌓여 책임의 거울 속에 새로운 자신을 비추기 시작했다. 당신의 거울 속에는 누가 있는가? 과거의 실패로 정의된 당신인가? 아직 성장 중인 당신인가? 당신은 오늘 거울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